지금 비트코인이 주류 산업 또는 완벽한 주류일까?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완벽한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경장입니다. 앞으로 24년도가 5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아이디어들 4가지 준비해봤고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ETF 관련 이슈입니다. ETF 관련해서는 컨센서스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 컨센서스는 1월에 승인된다는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1월에 승인이 된다라는 걸 가정했을 땐 결과에 따라서 차트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컨센서스가 형성됐기 때문에 시장에 무조건 이펙트를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승인과 거절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야 되고요. 미리 예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승인이 됐을 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월에 승인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으나 일단 승인 시나리오를 점검해 볼게요. 1월에 승인이 된다면 그 당일에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서 윗꼬리가 길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게 되면은 캔들상으로 올라갔던 부분을 꼬리로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우상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수급으로 우상향을 예상해 봅니다. 이 의견에는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등에서 선반영이라는 것은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하락을 한다는 정석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윗골이 없고요. 그냥 하락만 한다는 의견이죠. 하지만 저는 좀 다르게 보겠습니다. 캔들상으로 윗골이 길게 나오고 조정 구간은 가져가겠지만 차트상으로는 우상향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 거절입니다. 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절했을 땐 딥구간을 예상 중이고요.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차트를 만들어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본 이유는 이 뒷부분이 출현해 줄 때요. 알트코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매입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도미넌스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현재 도미넌스는 12월 20일부터 도미넌스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크리스마스 전후로 해서 저가를 이탈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하락 구간 가져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고요. 단기 하락세는 뚜렷하게 보이는 편입니다. 그럼 어느 구간하고 비교해 볼 수 있냐? 항상 예로 들었던 20년도 1월달, 2월달과 20년도 5월달과 8월달 이 위치랑 매우 유사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시기를 한번 보시면 아마 어떤 위치인지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원과 두 번째 원이 있는데 첫 번째 원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1월달과 2월달 비트코인으로서 어떤 위치였냐면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계속 하락을 하던 시기에서 1월달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락세를 계속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하던 시기에 도미넌스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장이 나왔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지금 비트코인 ETF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거절이 났을 때는 하락을 모면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럼 그에 따라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하락세를 맞이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그림이 이전에 봤었던 그림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장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절로 인한 비트코인 하락은 알트코인 매집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ETF 관련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내년 되기 전까지는 꼭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4년 주기 관련한 얘기인데요. 조금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이 4년 주기설은 차트가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3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고점을 찍을 때 쌍봉으로 마감한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외봉으로 마감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또한 반감기 예를 들면은 반감기 직후에 바로 떡상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반년간 횡보하다가 그 직후에 떡상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년도, 21년도의 예입니다. 자,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치하는 그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기간만 대충 이 정도가 되더라 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4개월 뒤부터는 이 빨간색 구역, 강세장의 초기 장세가 시작됩니다. 그럼 보통의 예로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 강세장은 보통 1년간 지속됐는데 이 부분이 과연 1년간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수급이 너무나 빨리 들어왔습니다. 이 수급은 ETF 이슈로 들어온 수급이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ETF 승인 날짜, 승인 검토 날짜를 본다면 반감기보다 한 달가량 빠른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진짜 늦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전에 마무리가 된다는 느낌에서 수급이 마무리되니까 지금 장에서는 수급이 너무 급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비트코인은 수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4년 주기 해설은 항상 생각해야 되는 아이디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줄에 적어드렸는데 강세장을 25년도까지 연장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아이디어는 대체적으로 맞습니다.
비교적 시기가 비슷한 20년도로 보면은 그 다음까지 연장이 됐으니까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5년도까지 연장이 되는 그림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전달하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기 투자입니다. 24년도부터는 비트코인에 대한 포지션이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3번을 말할 때 제가 비트코인 장기 투자를 말할 때가 올 줄이야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왜 장기 투자를 말하게 됐냐? ETF로 인해서 수급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수급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라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해를 보면 2.4빌리언 정도 들어오죠. 하나로 한 3조 정도 들어올 겁니다. 큰 금액인가요? 아니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임팩트가 없는 구조지만 천천히 쌓여가는 구조로 첫 해에는 좀 적은 금액을 비트코인으로서 받게 되지만 첫째 해가 지나고 둘째 해가 지나고요. 세 번째는 26년도쯤이 되겠죠. 24, 25, 26. 해당 표를 보시면 기대값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수요가 점점 많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 부분은 결국 순매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우리 알트코인에서 디파이가 들어오면 어떻죠? 순매수 되는 물량, 변동성이 줄어들죠. 그리고 상승량이 높은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로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에는 왜 안 됐냐? 저점에 매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버티기 힘든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변동성 줄어든다는 건 안정성이 높아지니 장기 투자로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스닥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의 IT 기업들 생각해 보면 어떻죠? 또는 첨단 기술 기업들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주류 산업이 됐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또는 20년 전 이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닷컴 버블도 터지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2번이나 터치하는 사태도 일어났었지만 지금을 바라본다면 기존의 산업이었던 철도, 식료, 기타 등등을 제치고 IT를 주류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비트코인이 주류 산업 또는 완벽한 주류일까? 저는 비트코인이 아직은 완벽한 주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랬던 비트코인도 ETF로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면 또 인식이 개선된다면 아마 또 다른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항목이었던 장투, 이 주제로서는 적합한 종목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적정 매수 시기가 26년도까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기존의 영상에서 말했던 매매와는 좀 다른 장투로서 바라본 시선임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번 알트코인입니다. 알트코인도 좀 다른 얘기를 해볼 텐데 기존의 관점이 좀 무너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해당 의견은 17년도부터 시작하는데요. 과거 17년도부터 지금까지 알트코인을 설명하는 대다수의 자료들은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몰라도 일치하지는 않았어요. 즉 과거 사례를 보고 모양새를 예측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 올라가고 횡보하면 알트코인 올라간다. 이런 것들은 가능하더라도 어떤 코인이 오를지에 대한 정보는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과거 사례를 보면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아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는 현재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리플과 이더리움이죠. 리플이 도미넌스를 흡수하고 거의 100%에 준하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무너뜨리고요. 이더리움이 거래되면서 거의 점프식으로 하락을 하고요. 또다시 리플로 인해서 추가 하락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리플과 이더리움 또는 잡코인들의 장세였다. 초기 알트코인들의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를 보고 이 두 번째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20년도, 21년도 장은 로우캡부터 미들캡, 미들캡부터 라지캡, 그 다음 신생과 메타버스, 대표적으로 솔라나, 샌박, 디센, 엑시 같은 코인들이 되는 거죠. 이런 구도로 진행됐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우, 미들, 라지가 진행된 다음에 레이어 1과 신생 코인, 인젝티브 같은 경우나 또는 비트코인의 오리지널스 같은 것들, 또는 왼쪽에는 솔라나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두 번째랑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로우, 미들, 라지로 진행된 줄 아는데 설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지 절대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미들캡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렸던 코인 중에 로우나 라지 중에서는 사실 먹을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는 신생으로 설명한 부분에서는 거의 장에 들어맞게 설명이 나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미들급은 예외가 많았어요. 특히나 미들급에서는 상승량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양새는 그럴듯하게 진행됐지만 이 끝에 코인을 보더라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로 알트코인장을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도 없고요.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저조차도 그러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 패턴이 과거랑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둘째로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부분 내려갈 분량이 알트코인으로 유입되는 분량, 인플로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트코인으로 유입되는 분량이 또는 퍼센테이지가 적어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시총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이죠. 그럼 이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두 번째, 인플로우가 낮아지는 부분, 퍼센테이지가 낮아지는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할까? 도미넌스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이 정도 도미넌스 내려갔으니까 알트코인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정말 마이크로하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의 분석이 중요한 시기가 돌아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서 테마로 집중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년도, 21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해보면 방금 설명드렸던 로우 미들 라지 이후에 NFT랑 메타버스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신생코인까지 해서,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로우캡, 라지캡이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 레이어 1과 신생코인이 들어왔었습니다. 즉 상승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테마란 끝에 나오는 부분을 말합니다. 순환 구도에 억압되지 않고요. 제한이 없는 상승이 가능해지는 테마라고 생각합니다. 얘를 솔라나로 가져와 봤어요. 솔라나를 보면 21년도 초에 상승이 있고요. 21년도 후에 추가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NFT나 메타버스랑 비슷한 구조죠. 또는 에이다 같은 그런 구도를 가져가는데, 이게 15배 상승하고 다시 8배 또는 7배 상승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기존 구도에서 로우캡, 미들캡, 라지캡에서 이런 구도가 나왔었냐? 이 앞에 있는 종목들, 기존의 코인들은 상승을 하고 그냥 거의 꺼져가던 코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테마로 보면은 전혀 다른 구도가 만들어진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테마에 집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알트코인으로서 24년도에는 주로 테마를 노려서 매매할 생각이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입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종목들은 한 80% 완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알트코인 매입하실 때는 비교적 자료가 시총이나 아니면은 기존 코인들에 억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테마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매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를 설명드렸어요. ETF 관련해서 승인 거절됐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앞으로 4년 주기에 대한 의견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봤었고, 장기 투자로서 비트코인을 접근했을 때는 24년도부터 26년도가 장투 매입 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도 봤었고,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말씀드렸습니다. 이 알트코인의 주요 핵심은 테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 얘기는 앞으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24년도 들어서 준비한 것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주랑 저번 주에서 24년도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테마별로 레이어 1, 레이어 2, 디파이, 크로스체인, 게이밍, AI, 덱스코인, 디파이 분류를 20개 정도 또는 30개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표는 완성했고 현재 설명서를 첨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내일부터 멤버십 가입자 분들에게 24년도 전용 포트폴리오라는 명목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니 고정 댓글 통해서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고요. 이 방에서 안내 받아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기존 가입자 분들에게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네, 시청 감사드립니다. 아마 금요일이 23년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